여기까지 화제 상황 살펴봤고요.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당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. 당 안팎에서 여러 평가가 있을 텐데요. 오늘 한 언론인이 친윤계가 평가하는 한동훈의 한 달은 이렇다. 친윤계 평가를 말했습니다. 한 달 겪어보니까 별거 없네. 맞아. 뭐 이런 분위기예요. 한 방이 대표님. 없어. 아, 간보기 정치만 계속하잖아. 뭐 이런 분위기예요. 최산병 3자 추천 특검법은 좀 어정쩡하고 김경수 복권 문제도 뭐 측근을 통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빠지고. 대통령의 인사권자라고 뒤로 싹 빠져버리고 또 뭡니까?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 인사 문제라고 입장을 애매하게 가시고 아직은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. 취임 한 달을 보니까 한 방이 없더라. 간보기 정치만 한다. 이랬어요. 한동훈 대표가 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코멘트를 했겠나 싶습니다만 저 얘기 이후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. 지난 한 달 동안 나 많이 참았다라는 거예요. 들어보시죠.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. 저는 잘 안 참죠.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. 금투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당내 장악력을 좀 높여야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고요. 저는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 명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정치인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전 이견을 존중할 거고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습니다.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. 김교환 씨 얘기는 친윤계가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. 이런 취지 같습니다만 정영진 변호사님, 네네. 한동훈 대표가 많이 참았다 얘기했어요. 어떻게 좀 들리세요? 글쎄 뭘 참았는지 이렇게 좀 짚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예. 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김규환 실장이 전 실장이죠. 김규환 전 실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한 방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? 그다음에 지금이 무슨 선거가 있거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무슨 한 방을 날릴 때인가 한 방을 날릴 만한 상황도 아닌데 한 방이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저는 김규환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별로 맞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?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비슷한 분이 생각나는 게 심평 교수거든요. 네. 심평 교수가 뭐 이런저런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자연스럽게 소멸됐듯이 김규환 씨 말씀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. 네,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라는 기자도 질문을 했고요.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이 정상이냐 이렇게 좀 맞받았는데 차주현 교수님 어떻게 들리십니까? 일단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소위 말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일극 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사실 날선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.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지도력과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발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한동훈 대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공당이 당 대표 한 명의 모든 것이 좌우되면 안 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난 한 달은 사실 좀 상당히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예. 앞서 뭐 한 달 보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. 들성 부른 나무 떡잎만 봐도 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실 한 달이 보여준 이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성적표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표 한 명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만 당대표, 공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한 당이 가야 될 목표와 방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당을 끌고 가는 리더십은 저는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런 말이잖아요. 진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가는 것이 진짜 정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네.
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 제3자 추천의 이 최상병 특검법이잖아요. 그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가장 큰 현안을 당내에서의 의견을 어떻게 좁혀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.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한편으로는 많이 참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많이 참았다는 부분은 야당의 단독 입법, 무리한 입법 독주에 대해서 참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정작 참았던 부분은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일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을 지나치게 참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한동훈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계신 이 김종혁 최고위원님께는 한번 답변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별거 없네. 뭐 친인들이 그랬다고 이른바 뭐 친윤들이?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. 그 김규환 실장 전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뭘 바라는데 이런 그런 걸 묻고 싶어요. 아니 지금 처음에 그 한 달이 됐는데 처음 되자마자 한 열흘 정도는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사태를 놓고서 굉장히 시끄러웠죠. 그 다음에는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 복권을 놓고 그것도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그 반발과 뭐 그 의견들이 표출됐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? 그 이전에는 우리가 낸 특검법에는 안 되라고 계속 떠들어대다가 지금은 이제 제3자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. 한번 얘기해보자.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건 변화 아닙니까? 지금 그게 그렇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여야 그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네.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대표가 출범한 한 달,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용산 대통령실은 다른 사람을 지원을 했었고,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 대표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고 있고요.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.